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오늘은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매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하는 물건 하나가 뭐죠?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뭐 기차인가? 멀리 갈 수 있는? 아니요, 주방세제. 주방세제요? 네. 아유, 감사 안 하세요? 주방세제? 아니, 무슨 말씀인지 탁 와닿았습니다. 네, 주부님들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명절에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 설거지옥이 펼쳐집니다. 예. 그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 주방세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설거지가 얼마나 더 힘들고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네. 때문에 주방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파봤어요. 근데 자료가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한 결과 주방세제는 세탁기, 냉장고, 예전에 우리 공부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이 정말 경제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발명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방세제가 이 세탁기, 냉장고에 버금가는 발명품이더라고요. 주방세제가 등장하기 전에 각 가정과 식당에서 설거지하려면 어떻게 했냐? 네. 짚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희석한 잿물이라고 하죠. 네. 잿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쌀뜨물. 밥 지을 때 이제 쌀뜨물 만들어서 쌀뜨물 따로 모아뒀다가 그걸로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빨래할 때 쓰는 독성 물질이죠. 수산화나트륨. 양잿물. 흔히 말하는 양잿물 맞습니다. 예. 양잿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설거지하게 되면 식기에 묻은 기름기 거의 제거 완전히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기를 제거하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요. 예. 여기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위생적으로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왜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설거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안 돼서 설거지가. 설거지 제대로 안 된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네. 군대 가서 저희 그 유교 훈련 가거나 뭐 이런 데 설거지를 본인들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하여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설거지 잘하라고 예. 소대장과 고참 병사들이 계속 주지시키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설거지가 중요한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그 집에서 주방세제가 다 떨어졌거나 주방세제가 없어서 그냥 물로만 설거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주방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설거지가 간편한지 깨끗하고 또 간편하게 되는지 또 따라서 이 주방세제는 세탁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주방세제가 없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줄여준 네. 그래서 더 많은 경제활동 시간과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저는 군대를 못 갔으니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데 그런데 오히려 MT 갔을 때 이걸 느꼈어요. MT 갔는데 세제를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누 거품으로 해봤더니 네. 이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요. 60년대 우리 할머니 세대,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때 빨래비누가 나왔거든요. 60년대에 빨래비누가 나왔는데 이 빨래비누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 비눗물로 빨래비눗물로 설거지를 하셨죠. 흔히 말해서 뽀드득 소리가 나야 그래야 이제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나더라고요. 기분이 다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준 이 주방세제 누가 또 발명한 겁니까? 누가 발명했다 이렇게 딱히 질문을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 회사들이 발명을 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액체 형태의 주방세제는 194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이것저것 많은 곳을 뒤져봤는데 뒤져본 결과 1930년대 독일에서 같은 세제 일종이죠. 그러니까 비누나 빨래비누 같은 혹은 분말 형태의 빨래 세제로 설거지를 한 게 주방세제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1940년대 중반 유럽에서 티플이라는 이름의 액체형 주방세제가 처음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1949년에 조이라는 이름의 액체형 주방세제가 등장한 게 최초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6년 12월에 애경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주방세제 트리오. 트리오가 유명한 최초예요. 브랜드죠. 참고로 트리오라는 이 이름은
야채, 과일, 식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붙여진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주방세제 광고를 볼 때 이렇게 접시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과일 같은 것들이 과일과 야채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걸 흔히 보셨을 거예요. 예, TV 맞습니다. 광고에서. 이게 이제 야채, 과일, 식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세척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방 세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네. 트리오만 언급할 수가 없죠. 퐁퐁은 언제 나왔습니까? 아, 네, 퐁퐁. 네, 퐁퐁은 LG 생활건강이 전신인 럭키에서 내려온 제품인데 이 럭키가 1967년에 A퐁이라는 이름의 주방 세제를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 A퐁이 1972년에 오면서 퐁퐁으로 제품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퐁퐁은 트리오와 더불어서 국내 주방 세제의 양대 산맥, 주방 세제와 설거지의 대명사가 되죠. 사실 퐁퐁이 더 설거지 주방 세제의 대명사에 더 가깝죠. 트리오보다 더 유명하죠. 더 많은 그렇군요. 사람들이 설거지나 주방 세제 얘기할 때 퐁퐁이라는 예. 마치 이제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듯이 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죠. 참고로 이 트리오와 에이퐁 모두 처음에는 잘 안 팔렸다 그래요. 그래요. 예, 둘 다 너무 안 팔려가지고 대량 예. 생산은 엄두도 못 내는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애견과 럭키 모두 이제 꾸준히 신문 광고 등의 이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1968년 5월 22일자 경제신문을 보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리오와 에이퐁은 아직 널리 알려진 상품도 아니고 예.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인식도 미약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와요. 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도 아니고 예. 생활 필수품으로서 인식도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 아니 이렇게 생활 편의적인 제품이 안 알려진 이유가 뭐예요? 가격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이에요. 아. 가격이에요. 너무 비쌌어요. 얼마나 했어요? 당시 트리오와 에이퐁이 400g 한 통이 9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90원이라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비교를 하자면 네.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어른용 고무신 한 켤레가 85원, 학생용 운동화가 80원이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부들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야 저거 한 통이면 신발이 한 켤레네. 그렇죠. 너무 아유, 비싸네. 그러니까 저거 안 쓰고 말지. 예.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비싸도 너무 비싸고 게다가 또 450g짜리 빨래 비누 하나가 35원 했거든요. 절반 가격도 안 되네요. 주부들 입장에서 그냥 빨래 비누 하나 사가지고 빨래할 때도 쓰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쓰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시절에 이 그릇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주부님들은 언제부터 이 주방 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사실 공부를 해봐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딱히 언제부터 주방 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자료를 보면 1968년까지 주방 세제 생산량이 지지부진했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70년에 주방 세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주방 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1970년대를 주방 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로 보는 게 어쩌면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트리오를 만든 애견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 판매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신문 광고도 했지만 부녀 사원들을 모집했어요. 예. 그래서 카트에 트리오를 한가득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부들에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주부들과 이 접점을 조금씩 넓혀갔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방문 판매, 네. 방문 판매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주부 부녀 사원들이 카트에 이제 트리오를 한가득 싣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자신들이 좀 아는 동네에 가서 혹은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다른 이렇게 가정집 주부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뭐 제품 시연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쓰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간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써보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름기가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기분이 말씀하신 좋죠.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트리오를 쓰기 시작하니까 주부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위 주방 세제를 쓰는 주부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또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예.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써봐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트리오의 판매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가 이 트리오 판매량을 급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생충 박멸업체와 주방 세제 판매량이 무슨 관계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트리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기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을 세척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리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가 이 트리오를 야채와 과일을 세척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기생충 박멸의 아주 우수한 상품이다. 예. 기생충 박멸 우수 상품으로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70년대, 80년대 국민학교라고 하죠. 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라면 다들 체변 검사라는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죠. 체변 그럼요. 봉투, 예. 체변 검사. 그거 저기 그 한 덩어리 넣어서 찍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잖아요, 예.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찍어서. 예.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체변 검사라고 해서 기생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체변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변 검사라고 부르는 이 기생충 검사를 했을 만큼 7,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기생충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나라였어요. 사실 1950년대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생충이 가장 많은 나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기생충 문제가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농업 재배 방식이 화학 비료를 쓰기보다는 인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데 네. 인분을 사용해서 재배한 쌀, 보리, 야채, 과일의 껍질에 기생충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1970, 8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은 야채와 과일을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오. 대충 쓱 닦거나 맞아요. 아니면 물에 한번 쑥 헹구거나 옷에 이렇게 문질러서 먹고 옷에 그러잖아요. 문질러서 예. 혹은 수건 같은 걸로 닦아서 예. 이렇게 먹는 예. 그런 개념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리오라는 제품이 야채와 과일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채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라는 캠페인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상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수 추천 상품으로 여러 차례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주부들의 마음에 또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0년대 국민학교에는 체변 검사라고 해서 기생충 검사를 할 정도로 자녀들, 초등학생들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저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생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체변 봉투 냈는데 네. 누구 몇 번 학생 너 기생충 나왔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놀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피하고 네. 애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생충 있으면 안 되죠 또. 네, 그렇긴 하죠.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주부들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이 기생충 문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트리오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또 명분도 있죠. 그렇네. 설거지할 때 쉽고 간편함도 있고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건강 써야 위해서. 되는 네. 주부로서는 조금 비싸지만 써야 되는 명분이 확실히 생기는 거죠. 덕분에 트리오가 1967년에 생산량이 28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1970년에 오면 493톤으로 늘어납니다. 이야, 3년 만에 무려 어마어마하네. 18배가 늘어나요. 한마디로 애경이 드디어 주방세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예.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네.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방세제를 우리나라 주부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퐁퐁 얘기하셨으니까 예. 퐁퐁 얘기 좀 해드리면 트리오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옆에서 A퐁을 팔던 럭키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뭔가 본인들도 따라잡아야 되고 네. 뭔가 이제 그 자신들도 이 주방 세제판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근데 1971년까지만 해도 주방 세제 한국인들 머릿속에 주방 세제의 대명사는 트리오였단 말이에요. A퐁은 잘 이게 각인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A퐁을 다룬 기사가 하이퐁이라고 쓰는 기사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럭키 입장에서 72년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승부수는 뭔가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게 승부수예요? 네. 기존의 A퐁보다 쉬운 이름 퐁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승부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A퐁은 트리오와 아성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잘 안 팔리고 고전했는데 퐁퐁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제에서 나오는 거품의 이미지를 시청각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품이 이렇게 퐁퐁 올라온다라고 해서 퐁퐁이라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직관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름 덕분에 퐁퐁이 곧바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요. 예. 이에 고무된 럭키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주방세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퐁퐁은 곧바로 트리오와 함께 주방세제 시장을 양분하는 투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지금까지 경쟁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최초의 가정용 이 주방세제의 대명사는 트리오였지만 네. 국내에서 가정용 주방세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퐁퐁이 먼저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이름 하나 잘 지은 덕분, 즉 브랜드 네이밍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덕분에 한국 주방세제 시장은 이 럭키와 애경 두 회사가 퐁퐁과 트리오 이 두 브랜드를 놓고 매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 점유율 선두 싸움을 이어가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의 시장으로 바뀌게 됐고 예.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LG생활건강이 42.7% 그리고 애경이 29.8% 시장 점유율에서 LG생활건강이 앞서거든요. 근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퐁퐁과 트리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트리오가 70% 예. 그리고 하이퐁이 A퐁 네. 저도 하이퐁이라고 그러는데 A퐁이 20에서 30%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70년대를 거치면서 트리오와 퐁퐁이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주방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중화된 것 같은데 무슨 논쟁이 또 생겼나요? 주방세제 독성 문제. 독성. 네, 주방세제 소비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좀 거칠어지거나 피부가 좀 망가지는 느낌을 받는 가정주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이게 주방세제 독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80년대에 트리오와 퐁퐁의 광고를 보면 피부 보호제가 함유돼 있다. 예.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의 포인트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1985년에 코미디언 고 이주일 선생님이 했던 광고죠. 트리오로 머리 감는 TV 광고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광고 직접 봤거든요. 예. 보셨어요? 혹시?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제가 기억하는 이 광고는 이렇습니다. 이주일 씨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그 거울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당신 뭘로 머리 감았어요? 이렇게 묻자 이주일 씨가 천연덕스럽게 트리오로 감았죠?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거 식기세척 세제예요. 그걸로 머리 감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실수네요. 근데 트리오 뭐 병이 너무 예뻐서 용기가 너무 예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광고가 끝이 나는 내용인데 네. 이주일 씨는 이 광고에서 어쨌든 실수를 얘기해요. 네. 근데 당시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트리오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방세제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주방세제로 머리 감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논쟁의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감아도 된다. 네. 하지만 예. 주방세제로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에 단백질이 너무 빠진다나? 뭐 그래서 주방세제보다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권고를 한 거네요. 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났던 거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주일 선생님 나왔던 이 광고에서 트리오로 감지요 왜라고 하는 거는 뭐 감았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뭘 홍보하기 위한 멘트였을까요? 인체 무해하다. 인체 무해하다. 이걸로 머리를 감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피부 보호와 인체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한 건데요. 이건 1985년 퐁퐁 TV 광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퐁퐁 TV 광고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남편이 이 퐁퐁으로 이제 설거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피부 보호제도 들어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옆에 다가보니까 야 피부 보호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당신 손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하면서 아내 손을 만지는. 네. 그리고 뭐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이 집은 깨가 쏟아지네 신혼이라 그러니까 깨가 펑펑 쏟아지네 이러니까 퐁퐁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요 광고가. 뭐 어쨌든 재밌네. 네. 아무튼 이렇게 80년대에는 수질오염을 적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이 경쟁적으로 좀 많이 출시되는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트리오 퐁퐁 광고들 그리고 변천사 이런 걸 지켜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방세제 변천사가 우리나라 가정생활사의 변천사이기도 해요. 가정생활의 변천사를 한눈에 이렇게 쭉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까지는 단순 세척제 예. 씻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식기를 더 깨끗하게 씻는 게 더 중요했고 80년대가 되면서 피부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리고 수질 오염,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는 주방에 이제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살균하는 항균 세제를 네. 강조하는 쪽으로 경쟁이 또 바뀌게 바뀌고.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 보호였는데 이제는 미생물 살균, 살균이라는 측면. 예. 그러니까 90년대에 주방에 이제 우리나라 가정에 있는 주방에 행주, 네. 뭐 도마 여기에 미생물이 많다, 살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네. 그 항균 이슈에 주방 세제가 함께 발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고농축 주방 세제. 그거는 친환경 이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농축된 그 주방 세제를 만들고 물에 희석해서 적은 양을 쓰면서 더 깨끗하게 식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단순 세척제 제품들을 가리켜서 제1세대 주방 세제라고 부르고요. 예. 80년대 피부 환경 보호 제품을 2세대 제품이라고 부르고 예. 그리고 항균 세제 90년대 항균 세제 제품을 3세대, 고농축 제품을 4세대 주방 세대 세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져온 우리나라 주방 세제의 변천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가정 생활의 변천사가 엿보이게 되고 작게는 한 가정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고 크게는 한 국가가 가난한 개도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 과정과 단계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방 세제가 경제사적으로 또 국가 경제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종훈 작가님이 설명 쭉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네. 뭐 이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조금 풀리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세제를 통해서 네. 접시를 닦을 때 네. 물을 섞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수건 같은 걸로 세제 묻혀서 그냥 딱 닦죠. 닦고 네. 그리고 그냥 물 안 쓰고 그냥 식기를 비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네. 그걸 닦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저 설거지 다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물을 썼을까? 이 세제만 쓰면 그냥 인체 무해하기 때문에 물 굳이 안 써도 잘 닦이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빨래 비누라든가 네. 비누 심지어 물로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던 문화가 남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소위 이제 그 제품명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하이타이 네, 네. 빨래 그 분말형 가루형 빨래 세제 그리고 빨래 비누를 풀어가지고 쓰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빨래 비누 냄새가 강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헹굼이라는 그렇죠, 작업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헹굼이라는 작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예. 또 식기세척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주방 세제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짜서 손으로 손으로 하는 하는 제품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80년대 와서 피부 보호, 손을 보호하는 손의 피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방향들이 나왔던 거죠. 네. 하여튼 세제 하나로도 참 많은 걸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 저에게는 알겠습니다. 이번 설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